암은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병이다.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대장암 투병 중이라고 고백하면서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자옥 씨에게 이별을 준비할 시간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전 향년 63살의 나이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꽃은 졌지만 우리 가슴속에 영원한 별이 된 배우 김자옥 씨 회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김자옥 씨 뭐 대장암 투병해서 다 극복했다고 했는데 네. 다른 대장암도 아니고 네, 폐암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보도가 된 것은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3일 만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갑자기 또 폐 쪽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갑자기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대장암이 전이가 폐로 돼서 이것 때문에 별세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 이제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이제 꽃보다 누나인가요? 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여행 다녀오는 프로그램 올 초에 방영이 왜 됐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자옥 씨는 이제 배우, 연기자인데 이렇게 예능인으로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케이블 TV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뚫고 하이킥 이후에 어떤 네. 시트콤적인 차원에서 예능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밝고 명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갑작스러운 이런 사망 소식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김자옥 씨 과거에 저희가 광고에 출연했던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옥 씨 하면 이 많은 팬들이 70년대를 많이 떠오르실 네. 겁니다. 그 화면 80년대 활동했던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미인이셨네요. 하얀 눈이 참 좋네요. 이럴 때 피부를 자주 손질해야죠. 그래야 피부가 맑고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예나 오늘 저녁 지금이나 반찬은 두부 한 몫. 미모가 만년 소녀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김자옥 씨 하면 그 70년대, 80년대 어떤 배우였습니까? 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네. 이유는 아역 성우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74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성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지만 성우는 목소리로 하는 연기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연기자의 어떤 재질들이 많거든요. 성우 그래서 출신 연기자들이 예,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채 탤런트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드라마 쪽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네. 그 뒤에도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셔가지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각종 다양한 영화, 또 연극, 또 심지어는 90년대에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외로. 네.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멀티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면모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왔었죠. 네. 네, 사실 그 전통적인 미인상은 아니에요. 네. 그 70년대, 80년대에 김자옥이라는 배우가 키도 작고 좀 왜소한 느낌이었는데 많은 남성들의 그 어떤 로망을 네. 줬던 그런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매력이 일단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비교를 좀 하자면 예. 이다혜 씨나 손예진 씨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얼굴이 표정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애교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은 애교 있는 여자를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네. 뭔가 자기가 어떤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서 입지를 이제 구축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젊은 세대들은 이제 90년대 음반을 발표하면서 공주는 외로워라는 네. 그 노래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가수 태진아 씨가 직접 권유를 해서 음반을 내게 네, 됐다고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이게 좀 약간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 90년대 들어서면서 김자옥 씨가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교 있고 좀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를 했는데 40대 중반에 그런 캐릭터를 하면 이게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진아 씨가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교복을 입은 공주병 캐릭터를 해라. 그랬는데 그게- 그것이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터뜨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음반을 방송 2주 만에 취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크게 또 히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복장이에요, 네. 공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수학여행 가면 다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공주병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그 바람직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장. 그리고 가요톱10 6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셀프 디스인 것 같아요. 자기를 약간 망가뜨리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망가지는 캐릭터. 네. 예, 그런 것을 최초로 시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태진아 씨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 자기를 공주병 환자로 하는 네. 것이었는데 그런 어떤 셀프 디스를 한 것이 결국에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든지 네. 뭐 꽃보다 누나 같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미인이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그게 더 정이 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사실 다가갈 수 척만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김자옥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젊은 배우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땐 좀 약간 청순하고 고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중년 배우를 넘어가야 되면 이게 그런 것도 더 이상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초의 어떤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자옥 씨가 옛날에 지금 배우로 따지면 인기가 네. 어느 정도 뭐 그때 한혜숙, 김자옥, 김영애 그 또 70년대 여배우들. 트로이카 시대가 네.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신의 반열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고요.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손예진이나 이다의 남상미 씨처럼 약간 남성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어떤 애교 있고 표정 깜찍한 그런 캐릭터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던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참참 활동하던 70년대가요. 그때만 해도 약간 남성 우월주의가 좀 맞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좀 귀여운 이미지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가부장적적인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어떤 권위를 또 존중해주고 맞춰주고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현모 양처형 캐릭터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시어머니 캐릭터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약간 가부장적이고 좀 뭐 그렇죠. 예를 들면 통속적인 드라마에서는 며느리를 좀 괴롭히고 이제 강하게 해야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어머니의 캐릭터가 약간 좀 다양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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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 김자옥 씨가 시어머니 역할로 다른 많은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도 남달랐거든요. 사실 이혼이라는 한 번의 부침을 겪긴 했지만 오승근 씨랑 재혼하고 부부에도 남다르면서 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밝고 경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좀 그 내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부애가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은 여러 어떤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유독 남편이 굉장히 많이 울었고 또 애처가로서 오승근 씨가 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또 오승근 씨 같은 경우는 사업 때문에도 빚도 많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김자옥 씨가 다 감내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또 많이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 동생분도 지금 아나운서 예, 김세욱 씨. SBS. 예. 예. 그리고 아들 오영환 씨가 내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봄에 예.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윤소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송도진 씨가 이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말에 굉장히 웃으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남긴 말로는 6개월만 좀 버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시간이 있는 조금만 더 그런 있었으면 얼마나 상황이었습니다. 좋았을까요? 예. 네. 마지막까지 이제 가족을 좀 더 많이 생각한 그런 김자옥 씨의 면모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민 연인 김자옥 씨가 떠났습니다. 그 팬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연예계 충격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다른 배우들 어제 보니까 많은 애도의 뜻을 또 많이 표하더라고요. 조문행위원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신해철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김자옥 씨의 이제 별세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더 충격적인데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신해철 씨도 그렇고 김자옥 씨도 그렇고 항상 좀 강할 것 같고 그렇죠. 끝까지 버텨내고 항상 우수한테 웃음과 용기와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두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좀 더욱 더 슬픔, 좀 가라앉을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11월은 좀 우울증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베르테르 알겠습니다. 효과나 네네, 뭐 따라서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우리의 국민 배우
김자옥 씨를 추억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